요즘은 유튜브에 문의하셨던 내용의 주제를 영상 제작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어요. 대본은 계속 늘어가는데 녹음하고 편집할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네요. 이런 짧고 엉성한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놀랍게도 2-3일이 걸려요. 제작하다가 현실 업무에 바쁘다 보면 편집 중에 완전히 잊고 살기도 하고, 그래서 대본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업로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문의사항을 읽어볼게요. 이틀 전 택시 타고 가는 중에 신호에 걸려서 대기 중에 뒷차가 박았습니다. 처음엔 안 아팠는데 허리랑 목이 너무 아파서 내일 입원하려 합니다. 근데 제가 신분이 군인입니다. 휴업 배상액은 그럼 못 받는 건가요? 3개월 뒤 저녁입니다. 제가 군인인 걸 알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. 이 문의 답글을 받은 건 2019년 3월 12일이고 답변을 해드리자마자 바로 대본을 작성을 시작했는데 과연 언제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. 일단 대본 편집하고 있는 현 시점은 이미 3월 15일이 됐네요. 중상해는 아닌 것 같고 접촉사고에 군인 신분이라고 하시네요. 정말 흔치 않은 조건이라 이 영상에는 아무도 관심 가지 않은,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 중에 두 번째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소재일 것 같아요. 제 채널의 무관심 컨텐츠 1위가 불법 체류자의 교통사고였는데 거의 그 영상의 수준으로 관심을 못 받을 것 같긴 해요. 뭐 적어도 지금 입원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 군인들은 보겠죠. 자, 댓글로 문의하신 분의 글을 다시 읽어봅니다. 우선 휴업배상액, 이건 정확한 용어가 휴업손실비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보험 전문가는 아니라서 진짜 법적인 정식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문의하신 분이 사용한 대로 휴업 배상액이라는 단어를 쓸게요.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휴업 배상액을 받지 못한 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. 무지개 70대 노인분들도 받는 거려. 설마 군인이라고 휴업 배상액을 안 줄 리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도 정확한 건 몰라요. 혹시 우연히 전문가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답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전문가분들이 지방 한의사가 뭘 한다고 자꾸 보험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가끔 보시는 것 같아요. 저런 거 도움 좀 주세요. 일단 제 생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 줄 이유가 없으니까. 그리고 군인이라고 무시당하는 느낌이다.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솔직히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저는 군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다지 신뢰도 높은 사람이 못 돼요. 우선은 군대를 안 다녀왔어요. 물론 군복무 대신에 37개월 동안 낙도 오지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긴 하지만 실제로 군대 경험은 4주간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받은 게 전부이고, 훈련소에서 배운 것보다 예비군 훈련 때 배운 게 더 많을 정도예요. 남들이 군대 얘기를 시작하면 보통은 조용히 있는 편이에요. 게다가 요즘 군대는 더더욱이 몰라요. 제 주변 지인들도 적어도 이미 15년 전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밖에 없고 그 지인들의 자녀들은 아직 많이 어려요.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군대 얘기를 들을 기회도 없어요. 게다가 현역병의 교통사고 환자를 본 전체 경험도 손에 꼽아요. 보통 군인들은 부대 내에서 치료를 받거나 혹은 밖으로 나가더라도 역시 군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잖아요. 논산훈련소는 그렇던데 군대 내에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저한테까지 방문하시는 천안지역 군부대의 현역병들 혹은 집이 천안이라서 외박이나 휴가를 이용해 오시는 분들, 이런 한정된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보기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 몇 안 되는 군인 피해자들을 회상하면서 추측을 해야죠. 그런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. 그분한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무시한다기보다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했는데 상황을 설정해서 픽션 하나를 써볼게요. 물론 픽션이지만 진료 경험이 바탕이긴 해요. 자, 이제 저는 이제부터 천안에 있는 어느 자동차 보험사의 직원이에요. 이제 이 사진이 나오면 그건 보험사 직원으로 빙의돼서 하는 말이고, 이 사진이 나오면 그건 잠시 다시 한의사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. 땡땡 화재 해상보험의 직원인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. 저한테 배정된 피해자는 군인이네요.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. 뭐 나중에 담당자가 바뀔 테니까. 그래도 합의할 타이밍이 오면 해야겠죠. 이런 경우는 아주 저렴하게 막아야 돼요. 엄청 만만한 봉을 만난 거니까. 군인이 만만한 이유 첫 번째, 일단 군인. 20대 초반에 사회 경력이 거의 없는 남자아이죠. 듣기 기분 나쁘죠? 하지만 달고 다른 아저씨라는 전제로 지금 연기하는 거니까. 현실이 몸은 어른이지만 애나 마찬가지로 아주 만만한 상대예요. 지가 잘해야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뭐 전문병원이 어쩌고 특인 합의가 어쩌고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보만 급하게 검색했겠죠. 군대라는 데는 이런 20대 초반의 아이들만 잔뜩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 중에서 뭐 좀 아는 애가 있다고 해봐야 그래봐야 경력이 미천할 테니까 결국 정보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협상력이 좋을 리도 없어요. 군인이 만만한 이유 두 번째, 20대 초반의 남자, 거기에다가 현역 대상자, 몸도 건강하게 하겠네요. 회복력도 좋아서 웬만한 건 저절로도 좋아지겠죠. 같은 사고 상황에 80대 할머니하고 비교해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? 지도 시간이 얼마 지나면 얼추 나아져 버려서 합의금 많이 달라고 하기에도 귀찮겠죠.
군인이 만만한 이유 세 번째, 군인은 치료비가 안 나가요. 부대 내에 군의관이 있으면 뭐 중위급이겠죠. 진통제나 줄 테고. 적어도 논산훈련소는 그랬어요. 밖에 나가면 대위급 군의관들한테 물리치료 받고 할 텐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게다가 성격 더러운 군의관 앞에 가면 차라리 아픈 게 낫다고 생각될걸요. 제가 본 외과 군의관 한 명은 공중보건의사 훈련병으로 들어온 환자한테 산부인과 의사 주제에 뭘 한다고 깝짝거리냐면서 눈을 부라리더라고요. 그 군의관이 어린 사병들한테 어떻게 대할지는 뻔하죠.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아프면 치료를 열심히 받겠죠. 그래봐야 뭐 보험사 돈이 나가나요? 나라에서 치료해주는데. 외박 휴가 때 나와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? 지금이야 법적으로 주 3회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원래라면 군인이 그게 가능한가요? 한 달에 몇 번이나 치료받겠어요. 민간인에 비교한다면 군인들의 치료비는 정말 미미하죠. 군인이 만만한 이유 네 번째, 담당자가 바뀌어요. 지금은 내 담당이지만 언제라도 담당 구역이 바뀔 확률이 높아요. 만약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도 뭘 좀 아는 모양인지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? 뭐 치료 잘 받으러 가고 시간 질질 끌면 결국에는 전역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죠. 그럼 담당자가 바뀔 테고 내가 뭐하러 합의금을 많이 줘요. 그 동네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. 그게 아니라 민간인일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상태로 입대해서 나한테 배정이 됐다. 보험사 약관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합의금을 제시해야겠죠. 더 달라고 해? 싫어. 네가 알아서 해. 어쩔 건데. 치료 열심히 받으면서 계속 합의 협상을 해보려고? 군인이 얼마나 자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뭐 이런 상황이죠. 군인이 만만한 이유 다섯 번째, 나도 월급값은 해야 되니까 전화는 좀 걸어봐야죠. 하지만 전화를 안 받네. 나는 분명히 사고 당시 적어준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지만 피해자가 안 받으니까 내 잘못은 없지. 난 분명히 전화했어. 니네 이제 부대 안으로 핸드폰 들고 갈 수 있잖아. 물론 아마도 일과 끝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전화 통화할 수 없겠지만 나도 퇴근하면 업무 전화 안 받아. 아마 우리는 영원히 통화가 안 될 거야. 뭐 이럴 수 있죠. 이건 상상이에요. 저 군대 잘 몰라요. 자, 앞에 네 가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, 뒤에 있는 한 가지는 군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추측해본 픽션들이에요. 어째서 보험사 담당자들이 군인의 교통사고에 대해 신경 안 쓰는지 납득할 만하죠. 저는 그래서 군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여러모로 매우 불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. 만약 이 상황을 뒤집고 싶다면 위에 예시를 든 5가지 이유를 뒤집을 만한 구멍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.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. 저는 늘 환자분들에게 치료 잘 받으시고 적정한 합의금이 되면 그때 가서 합의하시라 라고 말하지만 만약 저 자신이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다시 어려져서 군인 신분이 된다면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억울해도 초기에 적당선에서 합의할 것 같아요. 치료받기도 어렵고 협상 전화통화할 시간도 내기 어렵고 담당자가 바뀌면 신경도 안 쓸 테고 물론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심각한 상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없는지 후유증이 오래 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등등은 물어봐야죠. 지금은 염좌로 판단해서 치료하고 있지만 근육의 인대 파열이나 탈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있다가 합의하시죠. 뭐 이런 상황도 가능하니까 정말 억울하죠. 그래도 아마 남들만큼 합의금 받기는 좀 어려울 거고 아파도 치료받기 어려울 거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협상에 자신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은 염두에 두시는 거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대본을 쓰다 보니까 군인들과 거의 똑같은 혹은 더 심하게 불합리한 합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네요. 바로 임산부예요. 치료도 잘 못 받고 합의에도 적극적이기 힘든. 그래서 다음 영상은 임산부를 주제로 할 생각이에요.